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언론들이 또 뭐라고 썼는지 헤드라인을 보기는 했는데 새날처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국회 법대로 개원. 법대로 개원. 그러니까 법대로 개원한 걸 갖고 그러니까 개원한 것 자체가 뉴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내용이 탑이 되는 현실이에요, 이게. 법대로 개원이라고 일부러 그래서 오늘 썸네일은 그런 타이틀을 단 거예요. 법대로 개원. 그 뉴스 제목들도 다 오보거든요. 반쪽 정시 개원 아니잖아요. 193명인데 그게 어떻게 반쪽이 3분의 2 되죠? 가까운 개원인가? 아니 절반보다 훨씬 넘는데. 미통당 입장에서는 일단 출석은 다 했어요. 아 있죠. 했죠. 출석했고 주호영이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네. 다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야당은 또 다 나왔거든요.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무시합니까? 그렇죠. 네, 다 참석해서 투표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출발해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됐습니다. 일단. 네. 박수를 오늘 쳐야 총 되겠죠. 출석한 숫자가 193명이고요. 지금 국회의장 선출하는 데는 191명 찬성. 그리고 국회 부의장 김상희 이제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 188표 중에서 185표를 얻어서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됐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주호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씨부리고 나가버렸고 같이 또 나가고 쫄래쫄래 나가더라고요. 아니 법에 정해져 있는데 법을 지키자는데 네.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왜 어떤 분께서 일가를 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단독 개원이냐. 미통당 단독 결석이지. 당 다 참가했어요.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참석하고 자기네들만 안 나왔는데 언론이 진짜 이제는 언론이 문제의 핵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언론이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쓰는 자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이 어떤 빅브라더가 있어서 야 너네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해서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네들 유리한 방향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한데 이걸 보고 반쪽 정시 개원이다 뭐 두문불출 윤미향 마치 이렇게 해놓은 윤미향 의원님 안 나오신 줄 알겠어요. 제명 양정숙도 참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드라인 자체를 대부분 사람들이 헤드라인만 보니까 헤드라인 자체를 부정적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놨어요. 뉴스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주호영이면 참석해서 반대를 103석을 더하겠다. 이게 오히려 자기가 표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헤드라인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 좀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주호영. 그러니까 주호영이 의사진행반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야의 유사 일정 합의 없이 열린 오늘 본회의는 적합하지 않다. 협치를 해도 국정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출발부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여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여기에 이제 빠진 말이 있는 거죠. 이 협상을 위해서 열심히 협상을 했어. 근데 민주당 안을 미래통합당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 쉽게 표현하면 21대 국회는 기존의 국회랑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법에 정해진 시한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민주당 등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 등이 합세하면서 지금 만들어진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제목을 법대로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등에 법대로 하면 관례를 따르라 하고 관례를 따르면 법에 따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방향성보다는 지금 국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통합당이 대체적으로 양보하는 게 맞아요. 왜냐? 민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소위 말하면 상대방이 축하받을 일 상황이고 그게 처음으로 열린 국회란 말이죠. 그러면 그쪽 뜻대로 해주면서 어느 정도 숨 죽이고 가는 6개월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도 없이 선거는 전례 없이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관례를 따르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은 그래서 법을 지킨 거고 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킨 건 강조하지 않고 반쪽 국회라는 표현을 계속 써가는 언론들이 되게 악의적인 겁니다. 그게. 사실 이래서 얘네들한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만들어 놓고 반성 한 번 한 적 없고 탄핵 정국에서 반성 한 번 한 적 없고 4년 내내 발목만 잡다가 이런 국민의 민의를 받아놓고도 국민의 민의를 보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선거가 조작이 됐다는 둥 제정신 아닌 소리 하는 한편으로
또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것도 발목 잡기야.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발목 잡기거든요. 이 짓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무슨 심판을 받을 거다 어쩌다 하는데 심판을 한번 받아놓고도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1년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모든 국회를 파행을 하고 전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집회를 했습니다. 아무런 협조도 안 하고 법안 통과도 안 됐잖아요. 결국은 4+1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나서 선거를 이루어졌는데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요. 주호영은 나경원의 똑같은 톱니바퀴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싸움이 또 시작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법대로 한 민주당에 대한 칭찬보다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의 프레임을 짠 거예요. 그렇죠.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그래서 여론조사들이 동원되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역대 가장 웃긴 여론조사가 최근에 한번 나왔죠. 민주당의 180석은 과분하다. 국민 60 몇 %. 미친놈들이죠 그게. 이게 그럼 민주주의 다수결을 왜 합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뽑아 올리지. 조작 프레임이죠, 조작 프레임. 선동 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우리가 입장에서 법대로란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그런 프레임이 여론한테 먹히면 거침없이 가요 이제는. 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이 제대로 먹히면 그러니까 어느 쪽에 대한 프레임 싸움에 누가 이기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썸네일에 법대로라고 썼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니고 4일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의 발전,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라고 했어요. 작심 3일이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냥 갔으면 안 되죠. 같이 여기 그 뉴스원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윤미향 의원은 얼굴을 전부 가리다시피 한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부정적이잖아. 뭔가 부끄러운 게 있다는 듯이. 민주당뿐 아니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을 위로하듯 어깨를 다독이기도 했다. 이게 국회 개원 기사에 꼭 이런 게 필요합니까? 윤미향이 마스크 큰 거 썼는지 아베 마스크를 썼는지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군소 언론들이 문제죠. 이는 이제 곧 사라질 군소 언론들이 이렇게 어떻게든 자기네들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민주당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를 개원해도 얘네들 안 좋은 기사만 쓸 거예요. 왜?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사가 자기네들한테 있다는 걸 깨달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언론은 계속 이런 기사를 써서 민주당이 오판을 하게끔 만들고 뭐 더불어서 미통당도 계속 오판하겠죠. 지지 받는 줄 알고. 아무튼 이런 구도를 계속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정말 언론은 심판받을 겁니다. 언론은 심판받을 거고 언론의 이런 행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빨리 누르세요. 저희가 그런 스킬 쓰지 말라고 했지. 업무 방해하지 말죠. 그리고 중요해요 지금. 국민의당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도 끝까지 표결 안 하고 국회의장까지만 표결하고 그냥 나갔거든요. 아까 말한 그 세 명이 바로 그분들이죠. 네, 그분들이죠. 네. 그분들. 국민의당 3명이 모조리 다 나갔습니다. 어저께는 그 국회의장에 대한 그 축하와 자기네들 자축 파티를 하고요. 원래는 모든 의원들이 가서 좀 파티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연찬도 해야 되고 그런 거 고춧가루만 팍 뿌리고 하고. 난 요즘에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거 보면 너무나 머리를 많이 써요. 갑자기 정의당 만나고 기본소득만 했다가 말 바꾸고 지금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착한 척하고 변화와 개혁을 하는 모습을 하지만 주호영은 예전에 나경원의 모습과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같이 여야 합의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고요. 이제는 민주당하고 민주 세력들 여당 같은 야당 같이 해서 충분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군소정당이잖아요. 미통당. 그냥 내비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요 법에 정해진 시한대로 개원을 안 하면 이게 3개월짜리 딜레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등으로 국회가 지금 정시에 개원해야만 자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 어떤 시급성 이런 것도 분명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깊게 다루지 않으면서 180석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지금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주호영이 의원총회에서 그랬어요. 어저께 개원하기 전날 민주당이 임기 개시 후 일주일이 되는 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국회법을 내세우는데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다.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훈시 규정이라는 말
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무슨 뭐 처벌 네, 조항이 있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찌 됐건 지금 여기 이거는 뭐랑 연관성이 있냐면요. 국회의장단을 구성하고 이틀 안에 상임위원 장 뭐 이렇게 뽑고 하는 그 국회법상의 과정이 있어요. 해야 된다고. 이 어쨌건 간에 지금 이렇게 안 하고 나면 3개월 동안 딜레이 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일단 열어놓고 보는 거고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난 뒤에는 상임위원장도 뽑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국회가 열리지. 내가 봤을 때 얘들 정말 그 전략적으로 정말 미스인 게요. 결국은 기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주호영 씨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치적 컨설팅을 해준다면 그런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21대 국회가 열렸다.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흔쾌히 돕겠다, 협조하겠다고 들어와서 멋있는 국회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그 이미지와 어떻게든지 끌려 들어와 언젠가는. 개원하는 첫날부터 국회의장 뽑는 것도 안 했어. 근데 그게 언젠가는 기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남겠습니까? 이득이 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난 적폐라고 보는 겁니다. 좀 다소 과하다고 느끼더라도 그래 흔쾌히 협조할게. 요 감정을 진정성 있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만 협조하겠다가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님 틀림없이 보고 계실 텐데 제가 한마디 해드리자면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짓 중에 가장 어리석은 짓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는 거라 했어요. 어제와 같은 짓을 계속하면서 지금과 다른 22대를 꿈꾸세요? 꿈 깨세요. 절대 그런 일 안 와요. 정말로 지금까지 해왔던 당신네들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21대와 22대는 똑같을 거예요. 당신네들 숫자는 좀 더 줄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호영 원내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를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불렀잖아요. 3차 추경안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요. 35조 3,500 규모가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이것 가지고 자구 가지고 싸울 틈이 없고 빨리 추경안이 통과돼서 우리 경제에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홍남기 기획정책부 장관도 올렸잖아요. 아무 말 없이. 제발 좀 중요한 게 이겁니다. 3차 해야 돼요. 추경 경정 예산안이요. 이게 정치인들이 정치를 모르는 심지어 제1야당 대표가 정할모신 나한테 좀 와 연락해주면 내가 이 정파를 눌문하고 내가 상담해줄 수가 있어요. 상담료는 얼마 정도 생각? 전략이 필요해.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짜. 위해서 연락을 해. 좀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이메일이요. questionkorea@gmail.com인데요. 일단 이메일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전화로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얻게 되는 이득, 득과 실 그리고 이것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뭐 상임위원장 다 가져간 거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상임위원장 다 가져간다는 왜 나왔습니까?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은 우리한테 달라는 이야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떼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뭐 여당이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역사에 50년 동안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이었어. 최근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경우가 일부 있었죠. 이걸 관례라고 버팅기면서 우리가 법사위원장 가져와야겠다고 하는 마인드를 버리라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죠. 법사위원장을 여상규 등 저쪽한테 맡겨놨더니 국회가 완전 정체돼 버리더라고 하는 학습 효과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법사위원장 지금 민주당한테 180석 몰아준 이유가 국회가 정체되는 게 싫다이면 법사위원장만큼은 민주당이 가져가서 뭔가 좀 민생 법안 같은 거 좀 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읽어주면 얘네들이 무슨 상임위원장 한 석도 안 가져간다고 해서 망합니까? 모자란 것들이 꼭 첫날부터 이렇게 초를 치고. 그러니까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아서 법사위원이 갖고 있는 그 자구수정 권한 있잖아요.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법사위원장 달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걸 없애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걸 보는 게 약간이니까. 근데 자구수정만 하다고 법사위를 놔뒀더니 자구수정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법률의 뭐 이렇게 적법성이라든지 법 자체가 적합한지까지 판단하고 자빠졌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알겠어요. 어쨌건 국회가 열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대로 열렸다.